키가 150cm도 안 되는 이 작은 체구의 여성이 어떻게 지구 지표면의 4분의 1을 지배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락의 주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입는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처음 유행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라네. 엄격하고 고지식한 빅토리아 시대의 주인공이지만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반전 매력의 소유자였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한 소녀가 있었어. 처음에는 세상의 온갖 억압을 받다가 나중엔 강인한 군주가 된 이야기. 바로 빅토리아 여왕의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야. 이 소녀, 빅토리아의 어린 시절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 같았어. 엄마와 존 콜로이 경이라는 사람이 만든 켄싱턴 시스템이라는 통제 시스템 때문이었지. 목표는 딱 하나, 순종적이고 나약한 후계자를 만드는 거였대. 24시간 감시, 외부와의 단절, 엄청난 교육 스케줄, 그 결과는 뭐였을 것 같아? 엄마에 대한 깊은 불신과 통제에 대한 반감만 커져갔던 거야. 정말 숨 막히지 않아? 켄싱턴 시스템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준 건 바로 결혼이었어. 엘버트 공과의 만남. 빅토리아는 엘버트를 나의 천사라고 부르며 사랑에 푹 빠졌지. 오, 엘버트 같은 천사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나는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 심지어 결혼 서약 때는 순종하겠다는 말을 스스로 단호하게 맹세했다고 하니 얼마나 그를 믿고 따랐는지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지배로 이어질 줄은. 빅토리아는 여왕이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엘버트 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는 장관들과의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국정 서류를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모든 권력을 쥐었어. 빅토리아의 감정 기복까지도 자제력을 잃었다며 꾸짖었지. 심지어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남편일 뿐이라고 불평하면서 점차 모든 권한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빅토리아가 깊이 의지했던 가정교사 레첸 남작부인마저 자기 영향력의 경쟁자로 보고 궁정에서 내쫓았다고 해. 정말 대단한 집착이지 않니?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찾아와. 1861년 12월 14일 그녀의 천사이자 주인이었던 엘버트가 세상을 떠난 거야. 빅토리아는 레오폴드 1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절규했어. 나의 행복은 끝났습니다. 내게 이 세상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지. 엘버트가 죽은 후 빅토리아는 무려 40년 동안 검은 상복만 입고 살았어. 윈저의 미망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지. 그녀는 공무에서 손을 떼고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만도 컸어. 처음에는 그의 소망, 그의 계획이 나의 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직 엘버트의 뜻만을 따르려고 했지. 마치 살아있는 엘버트의 유언 대리인처럼 말이야. 그런데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얼어붙은 삶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기 시작해. 바로 엘버트 공의 스코틀랜드 시종이었던 존 브라운이야. 그는 모두가 여왕님이라고 깍듯하게 대할 때 그녀를 워먼이라고 부르며 격식 없이 대했어. 다른 사람들은 여왕으로 대했지만 존 브라운은 인간으로 대해준 거지. 빅토리아는 그의 솔직하고 헌신적인 태도에서 위안과 보호를 느꼈어. 물론 브라운 부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비밀 결혼설이 돌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드디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숨통을 트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존 브라운과의 관계가 그녀를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 한 번은 장관이 하이드파크 사열식에 브라운을 동행시키지 말라고 요청했대. 그러자 여왕이 뭐라고 했게? 나는 지시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계획을 변경하도록 강요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한 거야. 와, 어릴 적 켄싱턴 시스템부터 엘버트 공의 통제까지 평생을 지시받고 통제받던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 이 순간 그녀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셈이야.
존 브라운이 죽은 후에도 빅토리아의 이런 변화는 계속되었어. 이번에는 인도의 젊은 시종 압둘 카림이 그녀의 삶에 등장해. 빅토리아는 인도의 여제가 된 후 인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카림은 그녀에게 힌두스타니어를 가르치는 문시가 되었어. 나는 힌두스타니어 몇 마디를 배우고 있다. 이전에는 전혀 접촉한 적이 없던 언어와 사람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야. 그녀는 인도 카레를 즐겼고 가족과 강요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림을 극진히 총애했어. 이제 빅토리아는 더 이상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관철하는 여왕이 된 거지. 그녀가 이렇게 개인적인 변화를 겪는 동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전성기를 맞이했어. 팍스 브리테니카, 즉 영국의 압도적인 해군력과 경제력으로 유지된 세계 평화 시대였지. 대영 제국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0%, 인구의 25%를 통치했고, 1850년에는 전 세계 공업 생산의 28%, 철강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의 중심이었어. 그녀의 재위 50주년 골든 주빌리와 60주년 다이아몬드 주빌리는 그야말로 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엄청난 행사였지. 정말 대단하지 않아? 하지만 모든 영광 뒤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잖아? 빅토리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 진보와 번영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깊은 모순을 안고 있었지. 제국의 영광 뒤에는 아편 전쟁이나 무자비한 식민 정책 같은 어두운 면이 있었고, 나라 안에서도 차티스트 운동 탄압, 도시 빈민과 아동 노동 같은 문제들이 심각했어. 한 시대의 눈부신 발전과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이 공존했던 그야말로 두 얼굴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어. 빅토리아와 엘버트 사이에는 무려 9명의 자녀가 있었어. 이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유럽 전역의 왕실과 결혼하면서 빅토리아는 말 그대로 유럽의 할머니가 되었지. 영국, 독일, 러시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왕가들이 모두 그녀의 후손들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혈우병 보인자 유전자가 유럽 왕가, 특히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와 스페인 부르봉 왕조의 비극을 안겨주기도 했어. 정말 대단하면서도 비극적인 유산을 남긴 셈이지. 자, 이제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야. 1901년 1월 22일 81세 나이로 빅토리아 여왕이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 정말 놀라워. 그녀의 이중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거든. 공식적으로는 흰 드레스와 결혼식 때 썼던 면사포를 입고 관에 안치되었어. 하지만 숨겨진 진실은 달랐어. 관 속 베일에 가려진 왼손에는 엘버트 공이 가운과 함께 존 브라운의 머리카락 한 줌과 그의 사진이 놓였던 거야. 평생을 통제받으며 살아왔던 그녀가 죽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개인적 자유를 표현한 마지막이자 가장 내밀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지. 결국 빅토리아의 삶은 단순히 연대기가 아니라 억압이 어떻게 강인함을 낳는가에 대한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 켄싱턴 시스템 속에서 통제받던 소녀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으려는 윈저의 미망인이 된 이야기. 그녀는 한 시대의 상징이었고 그 시대 또한 그녀처럼 영광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지. 정말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삶 아니었어. Food for thought.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